저희는 바꾸기 힘듭니다. 2024년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아직도 110V를 쓰십니까? 대답은 더 간단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이미 깔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비싸고 번거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잘 되는데 왜 굳이 바꾸나?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그 나라는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220V. 이것은 처음부터 당연했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한국 역시 110V를 쓰던 나라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전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콘센트를 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충전하고 커피포트 꽂고 노트북을 연결하고 TV를 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이 닿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 전압일까? 대부분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요. 한국은 220V, 미국은 110V, 영국은 230V. 그냥 나라마다 다른 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압은 취향이 아닙니다. 전압은 한 번 깔리면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을 묶어버리는 결정입니다. 집 암벽 속에, 땅 밑에, 빌딩의 천장 위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전력망 설계를 30년 넘게 해온 엔지니어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전력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압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은 효율을 결정하고 효율은 비용을 결정하고 비용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110V를 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나사를 운영하는 나라이며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110V를 고집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대 토마스 에디슨이 직류 110V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안전했고 백열 전구에 적합했고 기술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수백만 채의 주택, 수십만 동의 빌딩, 병원, 공장, 데이터 센터. 벽 안, 천장 위, 지하 속에 수십 년간 쌓인 배선망. 이걸 전부 뜯어내고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2010년 미국 의회는 220V 전환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결과는 최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누가 그 돈을 낼 건가요? 누가 그 혼란을 감당할 건가요? 결국 결론은 유지였습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 동쪽과 서쪽이 다릅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일본은 50Hz,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은 60Hz를 씁니다. 전압도 100V와 200V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세기 말 도쿄는 독일제 발전기를 들여왔고 오사카는 미국제 발전기를 들여왔습니다. 각각 주파수가 달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번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1964년 도쿄올림픽 이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하지만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구조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못 바꾼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을 1960년대로 돌려봅시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는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귀했고 정전은 일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촛불을 켜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공장은 자체 발전기를 돌렸고 병원은 전기가 끊길까봐 수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한국은 전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됐고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일제강점기부터 110V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10V는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가 2배로 흘러야 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선이 굵어지고 손실이 커지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전력 수요는 10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10V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송전선을 계속 늘리고 변전소를 계속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계속 돈이 새는 구조였습니다. 1968년 한국전력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전압승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220V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30% 이상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30%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발전소 3개를 지을 돈으로 10개 분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예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혼란도 예상됐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을 바꿔야 하고 모든 공장 설비를 조정해야 하고 모든 가정집 배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2개였습니다. 첫 번째 110V 유지.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당장은 쌉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미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20V 전환. 지금은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불편합니다.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다시 사야 하고 집안을 공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고전력 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인기가 있고 관료는 승진이 있고 국민은 당장의 불편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197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 220V 전환을 공식 결정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계산을 더 철저히 했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를 아끼면 나중에 10을 더 낸다. 결정은 쉬웠지만 실행은 지옥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32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태어난 아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초기 계획은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집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벽을 뜯어야 했습니다. 천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분전반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공장은 더 복잡했습니다. 공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서 야간에 휴일에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병원과 학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병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하나하나가 전쟁터였습니다. 한국전력 기술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주도부터 백령도까지, 산골 마을부터 대도시까지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작업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나중을 위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쓰던 게 잘 되는데 왜 바꾸냐고 물었습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불편하기만 한데 왜 하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정권은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하지만 220V 전환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성과 사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이건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를 넘어선 과제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그때도 220V 전환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효율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전국 99.9%가 220V로 전환됐습니다. 32년에 걸친 조용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제 결과를 봅시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절반이 됩니다. 이건 물리학 법칙입니다. P는 V 곱하기 I.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이 2배면 전류는 절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손실입니다.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I 제곱 R.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입니다. 같은 전선으로 같은 거리를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손실이 75%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매일 매시간 매분 조용히 쌓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600TWh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만약 110V였다면 송전 손실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이 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고전력 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입니다. 에어컨,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드라이어, 전기차 충전기. 이런 기기들은 전력 소모가 큽니다. 110V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220V 덕분에 이런 기기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산업입니다. 공장 설비, 반도체 생산, 디스플레이 제조, 배터리 공장. 모든 곳에서 220V는 여유가 됩니다. 삼성, LG, 현대, SK. 한국 대기업들이 전자,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10V냐, 220V냐의 문제는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 얼마나 드나? 를 물었습니다. 한국은 나중에 얼마나 들까? 를 물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나라는 결국 선택지를 잃습니다. 미국처럼 일본처럼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결정을 실행한 나라는 미래를 가집니다. 220V는 전선이 아닙니다. 32년 동안 이어진 의지의 기록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불평해도 멈추지 않았던 그 결정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벽 속에서 땅 밑에서 조용히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220V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